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는 정재무TV 진행자 정정재무설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족 구성원들끼리요. 서로서로 응원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날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정재무TV에서도 가정의 달, 올 한 달간은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어제였죠?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자녀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짜잔! 자녀의 투자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냐에 대해 안내해 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 자녀의 투자 교육 꼭 해야 하나? 필요성이 있을까요? 네. 자, 금리가 높았을 때는 저축으로도 부를 축적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왕성하게 사회생활 할 그 미래의 금리는 올라갈까요? 아니시죠. 자,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면은요, 저금리 시대가 지속됩니다. 일본은 그렇잖아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자, 이렇게 저축으로만 부를 모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거죠. 자,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투자를 통해서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투자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종잣돈이 필요한 거니까요. 정재무TV의 7위 법칙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투자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투자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투자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최근 학부모님들께서요, 자녀가 한 고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문의가 들어와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투자의 시대가 아니고 저축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조금 없으시면, 의뢰하시는 경우가 당연합니다. 하신 거죠.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런 교육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정에서 학부모님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하고 같이 투자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 교육의 시작은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입니다. 자,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 개설할 때는요, 부모님께서 서류 딱 가지고 오셔가지고 부모님 혼자서도 솔직히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투자 교육이나 투자를 토론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자녀와 함께 증권에 내방하셔가지고요, 증권의 분위기라든지 투자의 기본 원칙을 함께 설명 들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자금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확보한 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럼 자녀 스스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때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용돈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그쵸? 아껴가지고. 근데 가정 내에 미션을 수행해서 용돈을 주는 형태로 자녀 본인의 노동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돈, 자신의 자산,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처음 투자를 배우는 입장에서는요, 펀드부터 시작하는 거는 좋습니다. 자, 요 관련해서 펀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저 정재무TV에 링크 있죠?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펀드의 선택이나 매매는 자녀의 결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후 시장 흐름을 파악한 뒤에요, ETF라든지 주식을 거래할 때도 누구의 의사? 자녀의 의사로 모든 투자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자녀가 돈을 벌어서 자녀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요, 투자를 시작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점검의 시간을 가져셔야 합니다. 자녀 스스로 결정이 이루어지면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할 거예요. 자기 돈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결정이 아니고 누군가의 그런 의사가 조금 들어왔다면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제가 해보면. 자, 이때 왜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투자의 주체가 자신의 실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당연해요. 보고 싶다고 매일매일 혹은 매 순간순간 보여준다면 미래의 주식 차트에 자녀들이 앉아서
클릭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시게 될 겁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하는 나쁜 습관을 선물해 주시면 안 되겠죠. 투자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학생의 신분은 학업이죠. 열심히 학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자녀의 투자 실적을 공유해 보시기를 권유드려요. 자, 그리고 이때 공유를 할 때요. 너는 수익이 좋니 안 좋니 이런 관점으로 투자 토론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러하니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는 이런 선택은 옳았구나. 아, 이런 선택은 그렇게 좋지 않구나. 왜 좋지 않지? Why? 질문. 시장의 흐름 관점에서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와 투자 대화 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런데 미성년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투자를 누가 해준다고요? 부모님께서 대신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어요. 자, 첫 번째로는요.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선택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설령 자녀의 선택이 저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잘못된 투자 경험도 배우는 과정입니다. 잘못된 투자 경험은요. 성공한 경험보다 더 큰 교훈과 차후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의 의사와는 다르게 마음대로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의사에 따라 진행해 주셔야 돼요. 해당되는 주식 계좌, 그러니까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의 자산은 자녀의 자산입니다. 이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서로 투자 토론을 할 때 독립된 자아로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토론이 아닌 가르침? 즉 잘했니 못했니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자, 시장 상황에 따라서요. 좋았던 투자처도요.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안 좋았던 투자도 대박 나는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 상하지 않도록 대하셔야 되는데요. 이 케이스가 뭐냐면요. 2007년도, 8년도에요. 제일 좋았던 투자가 어디였나?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올랐어요. 그래서 줄을 서가면서 펀드를 가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009년, 2010년도 지났을 때 중국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70%까지 갔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투자에 대한 주식 중국에 대한 투자처가 엄청 좋았죠. 근데 시장 상황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했다? 제일 안 좋은 투자처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느 투자처가 무조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즘 우리 자녀분하고 대화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자녀와 공동적인 화제, 공통 화제가 없어서입니다. 사실 이제 자녀의 학업, 공부, 공통 화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공부에 대한 화제를 자녀들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녀의 진짜 관심 분야는 뭐다? 게임이죠. 게임을 부모님이 배우셔가지고 대화를 시도하셔도 뭐 나쁘진 않지만 하지만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미래에 자녀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로 자녀에게 뭐 한다? 투자를 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정기적으로 투자 얘기를 하면 서로 응원도 하고 그리고 실수담도 얘기를 하고 실수를 했을 때 다음에는 뭐 한다?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대화의 장을 점점 넓혀간다 보면은 서로의 감정적인 얘기를 있었던 얘기들 편안하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의 내용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자녀의 투자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요. 투자 교육의 시작은 주식계좌 개설부터 이고요. 세 번째는 투자의 결정은 누구의 목? 자녀의 몫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투자 토론을 해보자였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는 건 중요하죠. 그 중에 성공한 경험도 있고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투자의 시대에는 투자 경험이 점점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자녀에게 투자 감각을 장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다 성장해서 자녀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세요. 다음 주에는 가정이라 그 2탄, 진정한 효를 행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부모님이 장기 간병, 효자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자, 그래서 효를 다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인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행복함을 전파하는 날입니다. 세상이 모두 행복해진 그 순간까지 정재무TV는 계속됩니다. 바이바이.